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에너지라는 걸 따라가면 기가 되는 겁니다. 기. 이렇게 이제 기가 되는데 이 에너지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 일과 열이 겁니다. 일과 열이 있다. 열이라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방향성이 없는 것이 이제 일입니다. 방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일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뭔가를 어딜 향해 가는 어떤 방향성, 목표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그냥 목적만 갖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열이라는 것은 목표의 목표. 어디를 향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 이 방향성입니다. 에너지. 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질이라고 하는 거야, 질. 기가 되는 거고, 이게 질이 되는 겁니다. 이 질이 한자는 이 양쪽으로 도끼를 가지고 조개를 캔다의 뜻이에요. 뭔가를 도끼를 가지고 조개를 편다 그래야 질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에너지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너지에서 질이 나오는 거. 즉, 에너지는 이 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이 하는 것이 이제 목적만 갖고 하는 것이냐, 열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냐. 그것이 이제, 요거는 서양 애들이 이제 연력학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시킨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에는 이 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은 오행으로도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도 있고, 식간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 자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그래서 우리는 음의 에너지인지 양의 에너지를 보고 나서 오행을 선택해서 거기서 식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에너지는 음양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행은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결정에 따라서 인간이 오행으로 선택해서 식간으로 이렇게 발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식간이라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어떤 이 조화로운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는 뭐 배합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조합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배합이 되면 뭔가 이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사주팔단과 조합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 운이란 거에서 이 조합이 배합이 될 때가 있고 배합이 또 조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주 원국에는 이제 조합과 배합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운이 뭐 어떻다고 해도 사주 원국 자체가 조합이 잘 되어 있는 사주는요, 운에 의해서 조금 흔들림이 있겠지만은 그 흔들림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토오행을 공부할 겁니다. 토오행. 토오행이라는 것은 이거 음과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음권이라는 요 유술의 자축인과 양권이라는 묘진상 오미신을 이제 파악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유술을 우리는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거고, 자축인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묘진사는 뭐가 되겠죠? 봄이 되는 거고, 오미신은 여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지가 들어있잖아요. 이 생지들은 연결해주는 거. 가을과 겨울을 연결해주는 거는 해수고, 겨울과 봄을 연결해주는 거는 임목이고, 봄과 여름을 연결해주는 거 사화고, 여름과 가을을 연결해주는 거 신금이다 이거죠. 이런 개념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 설명 내용들은 뭐 입에서 달달달 나와야 돼요. 뭐 하실 때 착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인간한테 주는 에너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자연이요? 에너지는 누가 주냐면은 자연이 주는 거야, 자연이. 자연이 인간한테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어? 생하고 사라고. 살고 죽으라고. 자연은 반드시 살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리는 에너지를 주기죠. 때로는 죽이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왜? 자연은 그만큼 인간의 생사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선택만 가능한 겁니다. 자연이 죽으라고 하는데 죽는 사람 없지요? 예?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피해가야죠. 근데 어떻게 피해가야 돼? 자기 가진 걸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이 용서해 줍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정신과 물질이 있잖아요.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살아가잖아요. 네. 물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방의 효과는 이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입니다. 가장 정신에서 가장 뭡니까? 정신은 뭡니까?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 이렇게. 요 두 개를 갖다가 자연한테 던져주면요. 자연은 인간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자연은 뭐야?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하는데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선택하면 돼요. 뭐 정신과 물질 중에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전부 용서의 역사입니다. 하늘, 자연한테 다 용서를 받는 뭐야? 이 제사장. 지금도 제사장은 건재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아직까지 국무가 있습니다. 국무. 나라를 위해서 이 죄를 올리는 무당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인간의 용서를 빈다는 것은 정신과 물질 중에 한한테 던져줘야 돼요. 자연한테. 미치는 거예요. 자연은 정신을 던지는 건 미치는 겁니다. 물질을 던져주는 것은 뭐야? 뭔가 하나를 띄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정신과 물질을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미친다는 말이 뭐 머리가 돈다는 게 아니라 자연이 원하는 데 따르라는 거잖아요. 겨울이 왔는데 뭐 나가서 일해요. 가서 안에 가서 휴식하면서 뭐 해야 됐어요. 정신적 영역을 추구하면 되는 거고. 여름이 오면은 뭐예요?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노동하라는 거, 노동. 열심히. 이해됐어요? 네. 토오행은 그거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토오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음권과 양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가 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연결시키는 연결 매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토를 다른 말로 하면 사이라고,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이간자. 이 문이잖아요. 문에 이 음과 양, 이 사이간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사이간자가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옛날에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달월자를 썼어, 달월자를. 그래서 이 토는 이 양과 음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갖고 토를 다른 말로 하면 사이라고 하는 거야. 사이간자. 또는 마디절로도 얘기해요. 이어준다 해서 마디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 어떤 마디. 그래서 인간은 다 마디가 다 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 또
허리와 몸통 사이. 이런 식으로 있고. 우리 손에도 다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디마다 각 쓰임이 있다는 거죠. 팔도 마찬가지고. 손목에 쓰임이 있고, 팔꿈치에 쓰임이 있는 거고, 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마디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팔이 망가졌다고 팔을 다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쓰임마다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하나씩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디서부터 늙냐면 밑에서부터 늙어요. 사람은 밑에서부터 늙습니다. 밑에서부터 점점점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꽉 차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늙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급격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자연의 순리에서는 이 사람은 밑에서부터 쫙 차오르는 겁니다. 늙음이. 그래서 밑에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위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위, 즉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제 이 행동적인 면, 물질적인 면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나이가 차면은 이 정신적 영역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 영역은 한시적인 거죠. 근데 정신적 영역은 엄밀히 말하면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오행이라는 것은 음과 양을 선택하다. 지난번에 그 영상 하나 받았죠. 금에 대해서. 지난주 일요일날 수업한 특강. 아, 네네. 거기에는 내가 좀 특강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많이 혼주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 토오행을 듣고 나서는 이제 금오행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를 이제 우리 마동생 같은 경우는 토를 아직 안 거치고 이제 금을 했기 때문에 뭐 토는 요거 지금 금도 뭐 매한 가지지만 하여튼 토오행은 이 사주 명리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토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하늘이라고 하고, 이거 땅이라고 합시다. 이 하늘은 이제 이거는 이제 천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지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럼 요 토라는 건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럼 요 토라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바로 여기에 이쪽에 목이 있고 이쪽 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는 것이고, 화가 있는 것이고, 땅에는 뭐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라는 것은 이 목금을 이렇게 품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서 인인데 여기 간자가 붙어서 인간이다. 요 간자가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 근데 어디에 있냐? 사이에 있다는 거,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이거를 천지인사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시 토를 가지고, 그러면 요 구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 구역을 뭐라고 설명하면, 요거는 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권. 요 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음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권. 양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가장 대표적인 게 펼치다. 음권은 뭐죠? 오물이답니다. 오물이다. 펼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지지할 때 배우지만 뭔가를 설정하다. 설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을 설정하는 게 있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다. 오물이다의 뜻은 뭐냐? 확정하다입니다. 확정하다. 역시 이것도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권들은 전부 다 확정하는 에너지들이에요.
양건들은 설정하는 거. 이 양건에 쓰는 이제 에너지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O형으로 살피면 목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 O형 여기는 뭐가 있겠죠? 음권은 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수. 이거 식간으로 살피면 여기 뭐야? 을목, 병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건 뭐겠죠? 신금과 임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식간으로 살피면 금수니까 이랬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야? 이쪽에서는 개갑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가죠? 정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경이 요거 음권과 양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토예요. 요게 토. 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목금이라는 인간이 갖는 뭐냐 이게 바로 인지력입니다. 인지력. 토라는 것은 목금이라는 인간이 갖는 인지력이에요. 인지력. 어떻게 내가 양과 음을 양과 음을 내가 인지할 것인가. 토는 양과 음을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력입니다. 인지력. 그 인지력을 갖다가 어떠한 뭐를 이제 이 현상으로 이렇게 발현시키는 것이 이제 토라는 거예요. 토. 천간의 토는 인지력을 의미하는 거고 지지의 토는 촉, 진, 미술은 현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현상을 결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천간의 토는 뭐야? 천간의 토는 뭐죠? 무토와 기토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이거는 뭐냐? 선택하다입니다. 선택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결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 대체적으로 토는 이렇게 배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토를 한번 이제 세분해서 봅시다. 한번. 그럼 토 오행을 이렇게 나누면 이제 무토와 기토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무토의 속성과 기토의 속성을 알면 돼. 무토의 속성은 무슨 속성을 갖고 있냐? 기토의 속성은 뭐냐? 무토의 속성은 편재입니다. 편재. 기토의 속성은 뭐죠? 정재입니다. 이 편재라는 것은, 편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정재라는 것은 조급하다.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 조급해져요. 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를 끝낸다 뜻이에요. 끝내 다음으로 금으로 넘어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편제는 아직 가장 정제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럼 토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토의 의미. 토의 의미는 뭐죠? 이렇게. 토의 의미 일단 같은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뭐야? 인지력입니다. 인간이 갖는 어떤 인지력인데, 무토의 인지력은 뭐야? 상대적 인지력이라는 거죠. 기토의 의미는 뭐야? 절대적 인지력. 그래서 상대적 인지력, 다른 말로 하면 이타. 이거는 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은 남이 정해놓은 기준. 상대적 이타라는 것은 남이 정해놓은 기준, 남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라. 절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기준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이런 것도 이런 거죠. 그래서 무토의 파동은 어떤 파동을 보이겠어? 무토는요. 무토의 파동. 프리즘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리즘.
기토의 파동은 뭐죠? 돋보기라고 표현해요. 프리즘. 프리즘은 일곱 색깔 무지개를 나타내겠죠? 예? 이런 겁니다. 프리즘, 돋보기. 그래서 무토는 어떤 경계를 결정해요. 경계. 즉, 나와 남의 경계를 결정하는 거고, 기토는 나의 한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경계를 결정하다. 기토는 나의 한계를 결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계를 결정하다. 경계를 결정하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부드러워 보여요? 경계를 결정한 사람이 부드러워 보여요? 한계를 결정한 사람이 부드러워요? 이게 좀 약간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깃털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이 깃털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왜 부드러워지는지 아세요? 어떨 때 부드러워지겠어요? 기토가 부드러워지고 무토가 딱딱해질 경우 어떨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기토는요, 내가 정한 기준에만 들어오면 세상 없이 부드러워집니다. 타인들이 내가 정한 기준, 즉 나만 안 건들면 세상 없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건들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정한 기준을 오버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린다. 그렇죠. 이 기토입니다. 근데 내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다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 이런 사람들은 한번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어요. 이 기토들이. 근데 내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이 사람은 나의 한계를 이미 결정하고 그 사람의 한계를 이미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기토인 사람들은 이 삶이 이제 정조지화의 삶을 많이 살아요. 우물한 개구리 정도의 삶을 많이 살아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정조지화. 내가 본 것만 믿겠다.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편협하다고 할 수도 있고, 속이 좁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편한 거야. 좋은 거야, 그냥. 난 이게 그냥 행복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항상 이 한계점을 안다는 거죠.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한계가 넘으면 안 해요. 그 한계가 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토들은. 근데 무토들은 또 반대예요, 무토들은. 남이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되게 딱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되게 딱딱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는 오히려 남이 정한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되게 딱딱하게 전하는데 내가 정한 기준에 들어온 사람한테 부드러워지는데 무토는 반대로 해요. 자기가 정한 기준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차단해버립니다. 경계를 딱 거버립니다. 하지만 남이 정한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는요, 오히려 되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무토들은 항상 남이 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거고, 기토는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딱딱해지냐, 부드러워지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머리가 일반적으로 양면성이 있다.
이건 그냥 부정적인이지만, 이러면 조화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화로움. 이렇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토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인지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토를 인지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복잡해요. 토를 어떻게 인지해야 되냐? 토를 이것만 알면 됩니다. 토는 수가 배합되는 거와 화 배합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정해져서, 이 수토가 만나면 뭘로 선택하냐면 목을 선택합니다. 화토가 만나면 뭘 선택하겠어요? 금. 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수토가 맞는데 금을 금밖에 없고 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주가 토가 있는데 옆에 수가 있어. 근데 그 옆에 금이 있어. 그러면 수토는 목을 선택한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이 있어요. 금을 어떻게, 금을 목처럼 쓰는 거예요. 금을 목처럼 써요. 금을 목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금인데 자기는 인지를 못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서워할까? 나를 겁내할까? 나를 왜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까? 얘는 몰라. 얘는 자기는 수토가 있기 때문에 내 사주에 뭐가 있든 간에 금이 있든 필요 없어. 그냥 다 목처럼 지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토가 있는데 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목밖에 없어요. 예? 이 사람은 이 목을 뭐처럼 쓰는 거냐? 금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는 바보지, 바보.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건 병신입니다. 바보, 병신. 바보, 병신입니다. 이 병신과 바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바보는 남들이 다 아는 걸 모르는 거고, 병신은 뭐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못 쓰는 놈이 병신이에요. 저런 병신 저거. 아유, 우리 저 병신이잖아. 돈이 많은데 저거 제대로 못 쓰는 사람한테 야, 이 병신 저 돈 갖고 뭐 하려고 저 병신같이 노냐 이거죠. 바보는 쥐뿔도 모르는 게 까부는 걸 우리가 뭐라 바보라 바보 천치라고 하잖아요. 병신, 바보. 우리는 바보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고, 병신을 우리 뭐라고 해요? 능력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병신은 기술이 부족한 사람 병신이라고 하는 거고, 바보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맨날 밥을 짜장면만 먹어. 이 병신입니다, 병신. 어떤 사람은 지갑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맨날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 이거 뭐야? 바보. 저런 바보 같은 놈. 그 차이라는 겁니다. 병신, 바보.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이 미치면 무섭잖아요. 바보가 미치면 어떻게 돼요? 천재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미쳐버리면 천재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미쳐. 병신들이 미쳐버리면 뭐야? 엄청난 뭐야? 살기를 띠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토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토는 음양을 선택한다 그러지. 반드시 음양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요. 음양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야. 화는 양권이라고 의미하는 거고, 이거 음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내가, 요거를 먼저 배합을 보고,
이거 요게 어떻게 결정되어 있나를 보고 목을 선택하고 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사주에 뭐가 있든 간에 얘는 토가 수를 만났다 그러면 얘는 모든 것을 목으로 다 선택해서 써요. 목인 것처럼. 어떤 사주가 화토가 만났다 그러면 모든 나머지의 글자들을 전부 다 금으로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타인들이 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럽죠. 거기에 제 용도를 갖춰서 잘 못 쓴다는 뜻이에요. 음, 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선생님의 이제 사주에서 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천간에. 시주에 시주에 있잖아요. 그럼 시주에 내가 뭐가 있어? 무토가 있잖아요. 기토가 어, 있는데. 사실 기주가 있고 여기에 경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임자잖아요. 네, 그럼 뭐가 만났어요? 토 플러스 수잖아요. 어? 네. 그러면 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 불사 금이네. 어? 나는 목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금을 가지고 목처럼 쓰는 겁니다. 목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무조건 호불호가 갈립니다. 타인이요? 음? 호불호가 갈린다는 건 제가 아니고 타인이 호불호가 갈린다는 타인이 거죠. 호불호 가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무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야. 니들이 뭐 하든 간에 무슨 나만 좋으면 됐지, 씨. 근데 무토가 있는 경우는 또 틀려지지. 그 사람들을 또 말을 듣지. 그 사람들인데 기토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든 간에 필요 없어. 나.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랬죠. 그러면 요건 선생님은 이 임자라는 건 나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인격으로 한번 봅시다. 인격은 뭡니까? 선생님이 경진이잖아. 네. 이거 나의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기묘시네, 기묘시. 예? 나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인격으로 이렇게. 나의 본성은 그닥 본성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요 인격이 이제 뭐 인격이 문제, 인격이 여기 인격 경금이 지금 봄을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업적 요소로는 나쁘지 않은데 요 일지에서 와서는 이제 봄이기 때문에 봄 여름은 뭐예요? 무토잖아요. 무토. 네. 요 가을 겨울은 기토니까 직업적으로 좋은데 요 일지랑 항상 부딪히면은 항상 이 무토와 기토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직업적 활용도 면에서는 기토를 잘 활용하는데 일지라는 어떤 나의 이제 개인적 추구성을 성향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혼잡돼 버려요. 혼잡. 이런 것들이 항상 서로 충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직업적 면은 좋은데 그 일지라는 것은 내가 완성하고 싶은 나의 이 사회적 꿈이란 말이에요. 꿈. 그것이 좀 불만족스러운 거야. 뭔가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항상. 직업적인 면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요 일지궁에서 나의 사회적 완성도로, 오늘은 조금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목하니까 여기는 이 기토가 뭐랑 배합되어 있어요? 화랑 배합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뭐 선택하는 거예요? 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금을. 그러면 목과 금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목과 금이라는 목은 뭡니까? 목은 뭐 시작이잖아, 시작. 이건 뭐야? 종착이잖아, 결과잖아. 이거는 원인이 된다면 이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인 결과. 그런 거예요, 사실.
시작적인 명.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뭐야? 어떤 신생의 신생이고 이거는 재생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다는 거죠. 신생, 재생. 신생이 말이지만 신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에서 이거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재생. 갖고 있어야지 재생하려고 그러는 거죠. 없는데 무슨 재생이에요. 신생. 항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도 항상 부족하고 없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 어디를 관념화 시킨 거예요? 가을인데. 뭐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술토나 자수나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자꾸 내 존재감이 자꾸 사라진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사라진다. 내년에 이동하시면 돼요. 내일 갑진년이니까. 자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올해 이제 개묘년에 자꾸 이제 이 대외적으로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대외적으로. 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진이란 것은 목에 대한 타이틀이잖아요. 술은 금에 대한 타이틀을 갖는 거잖아요. 자꾸 목에 대한 타이틀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묘년이라 이런 식으로 토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토에도 무토가 있고 지장간에 술토에도 무토가 있다는 것은 요 무토라 요 무토 그러면 우리 축에도 기토가 있고 미에도 기토가 있잖아요. 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주. 미의 기토는 이 권역 자체가 이 양권의 기토잖아요. 축의 기토는 음권의 기토잖아요. 요 진의 무토도 양권의 기토 무토지만 요거는 음권의 무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일단은 음권 양권을 먼저 나누고 나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막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기토가 아무리 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미중 기토는 그게 아니야. 밖에 나가서 네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근데 축중 기토는 나가지 말고 네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중부터는 나가서 네 것을 찾는 거고, 나가서 상대를 찾는 거고, 무토는 나가지 말고 상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을 항상 나눌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을 나눌 때 여기를 수라고 하고, 겨울이라고 하고, 목을 봄이라고 하고, 화를 여름이라고 하고 금을 가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라는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뭐라는 거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예? 완성하고 마무리를 준비하라는 거,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뭔가 항상 노동을 통해서. 요거를 보고, 목금이라는 요 애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목은 위로 이제 상향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래로 하향하는 거야, 하향. 그래서 얘는 항상 뭐야? 검증받아야 되는 거야. 검증하다는 거야. 수를 검증하는 거고, 요거는 검수받아야, 검수. 나의 이 완성과 어떤 경력이라는 거거든. 이거를 어떤 검수하라는 거야. 네가 제대로 완성했고 경력을 갖춘다는 검사하는 거고, 네가 휴식 준비 계획한 것을 제대로 검증하는 거. 검증이 단계.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 전부 검증 단계잖아요. 검증 단계.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망해요. 검증하다 끝나요. 문재인 정부는 전부 검수했잖아요. 검수.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전부 다 검수해가지고 전부 뜯어 고쳤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 뜯어고친 걸 지금 검증하고 있어. 미친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때가 언제였어요?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가 살기 좋았어요. 진짜로.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진짜 살기 개판이었어요. 오히려 노태우 정부랑 김영삼 정부가 살기 좋았죠. 이것도 다그 10년 주기잖아요. 10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이 상향과 노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적 성향이라고 하고, 검수와 휴식 준비하는 것을 기토적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를 판단할 때 되게 이제 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무토라고 해도 음권에 있는 무토, 양권에 있는 무토, 같은 기토라고 해도 음권에 있는 양권의 기토에 따라서 얘가 노동을 하는 놈이냐 휴식을 하는 놈이냐 이렇게 이제 노동에는 휴식과 노동, 우리 휴식과 노동에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 휴식이 있고, 또 물질적 휴식이 있고, 정신적 노동이 있고, 물질적 노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인간이 갖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정신과 물질은. 그 예를 들어서, 아니, 무슨 뭐 간디, 세계적인 무슨 이런 명상가, 님이를 안 먹으면 죽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쥐 안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먹으면 또 싸야 돼요. 그 원초적 본능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인간이 신이라고 떠들고 자빠졌어. 나 거기서부터 웃겨요. 나는 요즘에 자꾸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저 새끼들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남한테 이리이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은 한 놈도 없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대.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웃기는 세상. 에휴, 내가 진짜 나는 사주 감명할 때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한마디 안 해요. 요렇게 짜여졌으니까 선택하세요 그래요. 예? 하나하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원국과 운이라는 것을 피해간다 못 피해가요. 원국은 짜여진 설계도입니다. 운은 이 설계도를 뭐 하는 거라고? 하나하나씩 발현시키는 거예요. 발현시키는 거예요. 발현시킨다. 원고 짜여진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연, 월, 일, 시로 태어났잖아요. 이 여기에는요, 나의 학업, 진로, 직업, 자녀, 배우자, 부모, 조상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운에 따라서 이제 발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너무 오래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뭐가 중요해요? 단명한 사람은 뭐예요? 단명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왜? 다시 지가 못 발현시킨 거를 다시 발현시켜야 되니까. 장수한 사람들은 또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왜? 토해내야 되니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네가 쓰지 마라 설계도를 너무 써버린 거야. 이 사주팔자는요 사람을 60까지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60까지 살게. 그 60이 넘어서는요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그거 더 쓰고 살지요? 그러면요, 다시 태어나서요, 네가 써지 말 거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내야 돼요. 다시 살면서. 근데 미리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뭐야? 자기가 쓰지 않은 것들을 얻고 사는 거예요. 얻고. 그래서 뭐 윤회가 있냐 없냐 그러지만 반드시 윤회는 있습니다. 그 윤회가 있다는 것을 DNA로 밝혔잖아요. DNA로. 인간이 DNA를 몰랐어야 돼. 인간이 DNA를 아는 순간부터 그 DNA를 조작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인간은 안 죽는데요. 왜냐면 이제 동물들에다가 DNA 해가지고 장기들 갖다가 동물들 뱃속에서 키워서 그거 교체하거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지구가 한번 리셋 되겠죠, 리셋. 지구는 계속 리셋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문명보다 옛날 우리가 몰랐던 초고도의 신비한 문명들이 더 초고도 문명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고대 문명일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 우리가 역사 왜곡이 엄청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 다 알면서도 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역사 왜곡이 심하냐면요. 석유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대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고대부터 그러니까, 있었을 왜냐면,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 역청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작품의 모든 문화 문명을 성경책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한 겁니다. 성경책 기록에 가갖고 석유를 개발한 거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토라는 거냐. 그러니까 토가 있다는 것은, 뭐 무토도 기도 토가 있다는 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다, 이런 개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지하는 방식이 무토와 기토라는 거지. 이제. 기토는 뭐야? 내가 판단하겠다. 무토는 남을 따르겠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다시 이제 2교시 하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오늘 힘이 없어요, 오늘 근데.